12월 8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금주 이제 서울 경마는 일요일 오늘 경마가 10경주만 펼쳐지고 부산에서 7경주가 펼쳐집니다. 그 점이 조금 다른 점이고요. 제가 토요 경마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주로 상태가 어떨 것이냐도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인기마들이 있죠. 어차피 이 인기마라는 건 저도 보여준 모습에서 능력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편차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의 접전 구도로 보여지는 경주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의 관심마가 1번마 크레이지 마리, 2번마 빈체로큐, 6번마 터보차지, 9번마 천지레이디, 11번마 영광의 스카이, 이렇게 5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히 전개를 보시면 1번마 크레이지 마리와 9번마 천지레이디 이 두 마필이 앞선 전개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2번마 빈체로큐, 6번마 터보차지, 11번마 영광의 스카이 이 세 마필이 빠르게 앞선에 붙이면서 이 5마필의 경합으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1번마 크레이지 마리 직전 10번 게이트죠. 게이트가 상당히 좀 불리했고 10번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좀 앞선 전개를 했지만 마지막 걸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칸맥스, 형무상, 금화포모로이, 관악산조이 비교적 강편성이었고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경주입니다. 거기에서 외곽에서 좀 고전을 했지만 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는데,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난주 안쪽 주루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과연 그 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자, 2번마 빈체로큐는 직전에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조금 갇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마지막 3착에 성공은 했는데, 이때 큐피드잇이 출전한 경주였죠. 경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랐고, 이클립스 엣지에 기승한 코지 기수가 상당히 기승을 잘했던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강편성이었습니다. 빈처로큐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3착을 했다라는 거. 근데 물론 착차가 조금 있었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앞선 전개도 가능하지만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6번마 터보차지는 이제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동화 기수가 어제 기승정지였죠. 그래서 어제 출전을 안 했고, 이제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마필 데뷔전에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했죠. 스타트도 안 됐고, 그 다음번 경주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이니까 걸음은 더 나오긴 했는데, 막판 걸음이 좀 무뎌진 그런 경주입니다. 이때 지금 실번 게이트에 나오는 영광의 스카이 이마필과 같이 뛰어서 착차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편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1번마 크레이지 마리나 2번마 빈체로큐 이 두 마필이 뛰었던 이 편성과는 다르게 조금은 약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나 2번보다 이 6번을 좀 더 약하게 봐야 되고요. 9번마 천지레이디는 일단 외곽이라는 단점입니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힘을 쓰고 나와야 된다는 단점은 있고, 선행도 갈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안게이튼 쪽에 발빠른 마필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무리를 했을 경우에 막판 탄력이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11번마 영광의 스카이는 보여준 모습으로만 보면은 조금은 약하게 봐야 되는 마필인데, 자,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히 볼 마필은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인기마들이 크게 능력 차이가 많지는 않은 그런 편성이라는 거, 그리고 전개의 유불리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크레이지 마리, 2번마 빈체로 큐, 11번마 영광의 스카이,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천지레이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경주, 인기마 접종 구도로 보이는데 좀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간단하게 전개를 보면 2번마 글로벌 서브하고 5번마 레몬 K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고 1번마 퍼지루비, 6번마 비트 도깨비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그냥 끝난다. 그래서 이 네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끝나면 간단한 경주죠. 그리고 재미없는 저배당 경주가 됩니다. 근데 뭐 경마가 이렇게 흘러가진 않겠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제가 좀 전개의 변수로 보는 마필이 9번마 아이리시맨입니다. 저는 이 마필의 지금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 마필이 지금 6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우리 추억에 있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실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마필이고, 그 마필이 지금 1년 후에 지금 1년이 넘은 거죠. 14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데뷔 전의 모습을 보시면 스타트도 되는 모습이고 막판 뒷심도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같이 뛰었던 말들 한번 보세요. 스피드원, 우마포이, 용암마랭고, 동진특급 뭐 이런 마필과 같이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편성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때 뛰었던 이 편성은 어마어마한 편성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싸움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리시맨을 무시를 못합니다. 기본 능력을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의 지금 조교 모습을 보면 글쎄요, 좀 고개도 좀 높고 기수에 대한 수능도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마필이 지금 한 번의 데뷔전을 치른 다음에 1년 이상을 쉬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뭐 장기 휴양마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기본 능력에 비해서 지금 당장 다듬어지진 않은 그런 느낌인데, 왜 이 마필이 문제냐면 이 마필이 선행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9번 게이트에서 아이리시맨이 만약에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마필로 저는 5번마 레몬케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레몬케이가 당일 현장에서 인기 1, 2위를 다툴 겁니다. 뭐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비교적 강편성에서 싸웠고, 2회전 경주는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은 강했고요. 자,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은 했지만 뭐 한샘 브레이싱, 캔버스 앵고 이런 마필과 싸웠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누릴 거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5번마 레몬케이에 대한 인기도가 많을 텐데, 이 마필이 이 9번마 아이리시맨이 앞을 감으로써 자리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저는 이번 경주의 선행을 이 2번마 글로벌 서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면 5번마 레몬케이가 2번마 바로 뒤에 어깨 짚어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9번마가 휘감고 나오게 되면 가장 많은 방해를 받을 말이 5번마 레몬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몬케이라는 마필을 지금 여기서 뒤로 돌리지는 못하는데,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압도적 인기만큼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전개가 되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이 1번마 퍼지루비나 6번마 비트도깨비 이 두 마필한테도 기회가 오는데, 퍼지루비는 점점 지금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스타트가 조금 약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막판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 뭐 조교모스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글쎄요 1번마 퍼지루비가 선이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포지션만 잡고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입상 현장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6번마 비트 도깨비는 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더 많은 인기를 얻겠죠. 원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 나올 때마다 인기마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인기도에 비해서는 졸전을 펼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는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밋밋한 마필이죠.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다 보니 좀 더 과다한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비트 도깨비의 가능성을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2번마 글로벌 서브가 선행을 가고 1번마 퍼지루비가 막판 직선 주로에서 앞선의 마피를 넘어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5번마 레몬케이는 아이리시맨의 결과에 따라서 아이리시맨이 어떤 전개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레몬케이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면 저는 막판까지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9번마 아이리시맨이 외곽에서 휘감는 그런 전개가 되게 되면 레몬케이의 전개는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크게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좀 엉뚱한 마필입니다. 11번마 삼방봄날. 뭐 엉뚱하죠. 7번을 나와서 뭐 아무 전적도 없는 마필이고 33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지금 추천하는 이유가요. 이번 경주 인기만은 있지만 믿음을 딱 가꿀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직은 전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이고 전적이 좀 있는 마필들은 부진의 늪에 빠질 가망이 높은 마필들이죠. 자, 이 마 삼방봄날도 솔직히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인데 이 마필이 데뷔 당시에 제가 이 마필을 좀 추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뒷심이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아예 앞을 붙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뒷심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기 위한 이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시면 비록 주행심사긴 하지만 앞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휴양 이후에 변화가 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점입니다. 자, 이마필이 지금 3세마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4세마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국산마 6군에 있다. 그러면 이마필의 능력은 다 나온 겁니다. 그럼 마주나 또는 조교사 입장에서 이마필을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런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10마필보다도 조교 모습만 놓고 보면 이 11번마 삼방봄날이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경마라는 게 이변도 생각해야 되고 변수도 생각해야 되고 고배당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11번마 삼방봄날의 이변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글로벌 서브, 1번마 퍼지루비, 그리고 5번마 레몬케이, 여기에 복병마로 11번마 삼방봄날, 철저하게 전개 위주로 마번을 추천하는 편성입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조금 우열이 드러나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자, 초반에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죠. 아마 3번 캡틴 뮤직과 4번 이클립스 더 킹,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모색할 텐데, 솔직히 3번 캡틴 뮤직은 지난 경주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지를 못했죠. 그래서 저는 3번 캡틴 뮤직은 약하게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2번 경주는 그냥 인기마 경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2번마 데즐럿이, 4번마 이클립스 더 킹, 그리고 8번마 러닝 아티스트,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수밖에 없는데 4번마 이클립스 더 킹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2번마 데즐러시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정도 싸움이고요. 8번마 러닝 아티스트는 계속해서 지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향후에 뭐 발전 기대치가 아주 높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닌데 현구는 충분히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직전에 데즐러시와 같이 뛰었었죠. 같이 뛰었는데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노렸지만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세 마필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보여준 모습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데 다만 저는 여기서 이 조제로 기수가 기승한 9번마 벌교 박강굴 참 이름도 상당히 어렵네요. 이 마필이 글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조교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뻣뻣한 모습이었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7번마 하이폴입니다. 주행 심사 모습을 보면 뭐 이렇다 할 모습은 없습니다. 기록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직전 연습 주행까지 했는데 뭐 연습 주행에서도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가 인기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뭐 보여줄 거름을 다 보여준 그런 경주들이 그런 마필들이고 여기에 인기마 중에서 이 8번마 러닝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3착 승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만약에 입상권이 아니다 그러면 승부를 회피할 가망도 있죠. 그러면 복승은 몰라도 3복에서 만약에 7번마 하이플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배당은 인기마 접전 구도에서 배당은 좀 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7번마 하이폴리 그냥 이변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볍게 소액 배팅하는 정도지 솔직히 인기마 세 마필을 놓고 저배당 공략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4번마 이클립스 더 킹, 2번마 데즐러시, 8번마 러닝 아티스트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 7번마 하이폴리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미세한 전력차 속에서 그러면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뭐 이번 경주에 뭐 인기 1위를 다툴 마필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베스트 레이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세 번째 출전이고 두 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에 최외곽에 있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레이스데이의 자마이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 그리고 근성도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단독 선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1400m 경주 거리가 좀 늘어났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모습까지 감안을 한다면 10번마 베스트 레이스가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상대마들이 그러니까 입상 후보 마필들이 좀 오리무중이죠. 여러 마필들이 서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 베스트 레이스가 선행을 가면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의 전개는 다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권 끝자락 내지는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4번마 학산대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이 지금 13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을 거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그저 그런 마필이죠. 역시 이 마필도 승군전이고요.
근데 최근에 두 경주에서 1착, 2착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아졌고 이 마필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앞선에 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정도 붙이면서 끝걸음이 살아나면서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승군전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문세영 기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근데 저는 조금은 빠르게 붙일 가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2번마 애플 스타일입니다. 네 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 역시 승군전의 마필이죠. 그런데 이 마필은 저는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1400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장점을 갖고 있죠. 이런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그리고 이 마필도 최근 두 경주를 다 1400을 뛰었기 때문에 1400m 경주 거리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탄력, 그러니까 추입 탄력으로는 만만치 않은 마필이 8번마 꿈의 향기인데,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최근에 좀 컨디션이 좀 기복을 보이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에 선입선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가 너무 늦지만 않으면 막판 탄력은 보일 수가 있는데 초반이 결국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1400m 경주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막판 탄력은 뭐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이외에도 뭐 1번마 캡처라든가 3번마 음성 파워, 5번마 에클레어 파워, 그리고 7번마 바주카보이 뭐 이런 마필도 입상을 못할 마필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혼돈도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뭐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마번을 압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0번마 베스트레이스, 4번마 학산대세, 2번마 애플스타일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 8번마 꿈의 향기를 추천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강한 믿음이 있는 마필들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성적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분명히 걸음들이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과연 이 마필이 이 편성에서는 확실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마필은 솔직히 없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충마 없는 혼전구도입니다. 이번 경주가 앞선을 가는 마필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래서 초반 치열한 그 앞선 선행 다툼이 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이 마필의 기본 능력이나 전개 이런 것만 놓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네 마필은 2번마 엑셀런트탄, 5번마 우루스칸, 6번마 내길의 위너, 7번마 걸작시대입니다. 물론 여기에 엑셀런트탄이나 우루스칸, 내길의 위너는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좀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마필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강하게 베팅해야 되지만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배당이 나오는 경주, 저배당으로 예상이 되는 경주는 웬만해서는 베팅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예상가입니다. 예, 왜냐하면 소액 베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강한 믿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들어와도 기대치는 없는데 못 들어오게 되면 내 돈만 날아가는 거죠. 자, 일단 2번마 엑셀런트 탄 이 마필은 데뷔 당시에 좀 많이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인데 단순 선행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군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좀 컨디션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속 2착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최근에 마필의 근성
그 마지막에 싸우려는 그 근성이 좀 살아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김동수 기수가 지난 경주에 이어서 연속 기승을 하는데 최근에 김동수 기수가 출전 횟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상당히 조금 컨디션이 좀 다운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김동수 기수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5번마 우루스카는 완전 기복마죠. 9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이기 때문에 성적만 놓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이 마필은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복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할 수 있느냐인데 여기에 문세영 기수도 기승을 했고 최근의 편성 중에서는 좀 약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뭐 앞선을 가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선취입이 어느 정도 되는 마필입니다. 아주 늦발을 하거나 뭐 이런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을 좀 압박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는 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6번만 내길의 위너는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보시면 최근에 2번 우승을 한 거를 제외를 하면 9번을 나와서 2창만 2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성적이 좋은 마필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이 마필이 휴양 이후에 마필이 좀 변화가 왔습니다. 탄력도 좀 살아났고요. 비교적 선행 강편성에서도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크로우의 자마죠. 이 미스터 크로우의 자마들을 앞으로 좀 많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텐데 다만 좀 단점이 지난 경주 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 그리고 이 마필은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앞선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편성이라면 추임마 입장에서는 1200m긴 하지만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마필이 인기 많은데 저는 이 세 마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걸작시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만약에 이 걸작시대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오히려 이 마필을 축으로 배당을 노리고 가는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지금 강편성에서 계속 싸웠던 마필인데 다만 그 상대 마필들이 대부분 다 2세 마필이었다는 거죠.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지금 보여준 성적 전적만 놓고 그대로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기본 능력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글쎄요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향후의 발전 기대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7번마 걸작시대는 내년 3세가 되면 암말 대상 경주 또 암말 위주의 경주에서는 분명히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4군 국산마 4군의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은 어쩔 수가 없지만 7번마 걸작시대가 치고 나가서 선행을 가버리고 뒷선에서 선입권 마필들이 좀 뭉쳐가는 전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7번마 걸작시대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마필은 이 3번마 레이디 코드인데 마필의 근성 이런 건 되게 좋습니다. 좋은 마필인데 마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몸싸움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서 이번 경주에서는 좀 추천을 제외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걸작시대, 5번마 우루스칸, 2번마 엑셀런트탄,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내길의 위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초반에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많다는 뜻이고 그 선행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주도하면서 갈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앞산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4번마 월드피플, 7번마 글로벌 트레저, 10번마 럭키 프랭크, 이 세 마필 정도가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 6번마 파워파리 형이 최근에 완전 바닥권인데 이 마필도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기본 순발력은 10번마 럭키 프랭크가 가장 앞서 있는데 외곽이죠. 그리고 이 마필이 막판 걸음이 쉽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상당히 좋고 경주는 주도하는데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 들어서면 좀 마필이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그래도 그나마 끈끈하게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죠. 근데 저는 10번마 럭키 프랭크가 앞선을 가기는 가겠지만 편안한 선행은 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4번마 월드 피플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뭐 거센 지역이 나온 거센 진격이랑 같이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가서 막판까지 끈질기게 버텼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번마 월드 피플이 최근의 모습과는 달리 직전 경주의 변화된 모습으로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 다만 이역 기수에서 이동화 기수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4번마 월드 피플이 선행을 가게 되면 외곽에 있는 10번마 럭키 프랭크나 7번마 글로벌 트레저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이 저는 좀 고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헤븐챗이나 2번마 창창삭스 솔직히 보여준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언제든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고 앞선이 만약에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고 1200m 단거리에서 뒤에서 올라온다면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 거기에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특히나 2번마 창창삭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는 큰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성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8번마 거센 진격이 아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 월드피플과 같이 뛰어서 4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조금씩 걸음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제가 뭐 여러 마필들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번 경주의 중심에는 3번마 엘도라도 강남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한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착을 했었고 2회전 경주에선 4착 그리고 직전 경주에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이 엘도라도 시리즈의 마필들이 보면 상당히 좀 끈질기게 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엘도라도 강남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능력마들은 아니다 보니까 편안하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도 있는 마필이 3번마 엘도라도 강남입니다. 그 정도의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개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외곽 게이트보다는 안 게이트 쪽에 있는 마필들한테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엘도라도 강남, 4번마 월드피플, 2번마 창창삭스,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헤븐챗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능력차가 크지 않은 편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1400m 경주인데 솔직히 발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번 게이트에 있는 천행챗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을 가게 되면 힘 한 배를 하면서 갈 수 있고 또 코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버틸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이고요. 물론 천행챗이 좀 늦발을 하거나 선행 경합에 휘말려 버리면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이 별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6번마 천행챗의 단독 선행을 좀 기대해 보는 경주고요.
이 마필이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에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는 있는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3kg가 올랐죠. 왜 그러냐면 김성경 기수에서 꼬지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감량 기수가 탔던 마필인데 자, 이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해서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그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10번마 천마평정입니다. 자, 이 마필은 마판 근성으로 뛰는 마필이죠.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판 근성만큼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고 최근 경주들이 그런대로 좀 강한 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주 거리가 1400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1400 경주 한번 경험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1400, 1600까지도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이고 편성은 약해졌고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이동화 기수가 천마평정을 가지고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면서 선위권 자리만 차지하고 할 수 있으면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아만바로우즈가 지금 휴양 이후에 최근 두 경주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기수죠.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만바로우즈의 조교가 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거기에 발주 조교까지 하고 있고 이 아만바로우즈는 지금 전적은 별로 좋지는 않죠. 12번을 나와서 우승 2번을 했는데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좀 있는 마필. 그리고 또 하나는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데 저는 이 아만바로우즈 조제로 기수가 이 조제로 기수의 특징이 그래요. 선행 가는 마필들보다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좀 힘한 배를 통해서 막판에 탄력을 붙이는 그런 마필들의 기승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3번마 아만바로우즈도 이번 경주 앞선 마필을 보내놓고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에 뭐 또 다른 인기마가 9번마 티나케이 정도가 되는데 송재철 기수 잘 모르겠고 잘 못 믿겠고 티나케이라는 마필도 저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3번마 아만바로우즈, 6번마 천행챗, 10번마 천마평정 이 세 마필의 선정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엉뚱하게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4번마 스마트별입니다. 자, 35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승 보여줄 게 없죠. 그리고 걸으면 다 나온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이 4군 승군전이었던 마필, 그러니까 겨우겨우 4군에 올라온 마필입니다. 보여줄 건 없는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1400m, 이게 1200m라면 모르겠지만 1400m라면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막판 탄력만 붙여서 취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으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스마트별입니다. 어차피 비인기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별로 없죠. 그리고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천마평정, 6번마 천행챗, 3번마 아만바로우즈,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스마트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국산마 4등급 1700m 경주인데 11번마 라스트 피치가 출전 취소가 됐죠. 그래서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약편성입니다. 편성이 좀 약하고요. 저는 이번 경주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참 배팅하기도 어렵겠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도 별로 가질 수 없다. 이런 경주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마 백룡이 아마 거의 인기 1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백룡이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룡은 항상 가능성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이 백룡이 충막감 정도로 올라오는 경주다? 그런 편성 엄청 약하다는 얘기고 1번마 남산무적이 지금 27점 내 우승 4번 한 게 다인 마필입니다. 뭐 전적이 아주 없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좋은 전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우승했기 때문에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 경주기 때문에 솔직히 이 경주는 오리무중 경주입니다.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 없는 경주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 경주에 대해서는 그냥 배팅을 권하지는 않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1700m 경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팅을 하더라도 저는 좀 약하게 배팅을 좀 권하는 그런 경주인데 결국 최근 상승세에 있는 2번마 백룡이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이 마필은 선행 선임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여기에서 좀 이 1700m 경주 거리를 감안을 했을 때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3번마 금왕명장입니다.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 국산마 4군의 승군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의 찬스를 만났습니다. 물론 1700m라는 경주 거리를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뛰어봐야 합니다. 뛰어봐야 알지만 어쨌든 초반 전개는 좋게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이동화 기수가 마음 먹고 선행 가겠다라는 작전으로 가버리면 버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서 3번마 금왕명장을 좀 보고 있고 여기에 이 금왕명장과 동반 출전한 6조 홍대영화에서 동반 출전한 이 5번마 안양천둥은 어떻게 보면 1700m에는 참 안 어울리는 마필이죠. 왜? 늦발을 하는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1700은 완전 쥐약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어차피 앞선이 강하지도 않아요. 앞선이 강하지도 않고 막판 탄력만큼은 안양천둥이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1700에서 밑바닥 추입을 하는 마필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앞선이 마지막에 거의 걸어갈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안양천둥의 마지막 이제 추입 능력, 추입 탄력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여기에 이 10번마 슈퍼액톤. 자, 이 마필이 지금 7세 마필입니다. 52전을 나온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놔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직전에 코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남산무적에 이어서 2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있고 이 마필은 뭐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중반에 좀 앞선을 붙여가는 마필인데 어쨌든 코지기수가 전개를 잘 탑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제로 기수가 지금 코지 기수랑 좀 비슷한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데 마필을 좀 편안하게 몰아주는 그래서 마필의 능력을 좀 갖고 가는 그런 경주였. 그런 마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번마 슈퍼 액톤한테는 조금은 더 어울리고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마 남산무적은 부담 중량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긴 하지만 남산무적은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백룡, 10번마 슈퍼액톤, 3번마 금왕명장, 그리고 복병으로 5번마 안양천둥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변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마 4번마 세이렌, 5번마 맥을데이, 그리고 8번마 날아올라, 10번마 만대로 이 네 마필 정도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뭐 조금은 뭐 주관적인 잣대를 좀 들이대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10번마 만대로 이 마필을 가장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위군으로 올라오면서 약간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내주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지금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제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죠. 직전 경주에 비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담 중량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10번만 만대로는 때에 따라서는 앞선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꾹꾹 참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10번마 만대로는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강하게 보고 있고, 자 5번마 맥을데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든 자기 걸음은 낼 수 있고 또 하나는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막 뭉쳐 있는 상태에서 뚫고 나오는 힘, 싸우려고 하는 승부 의지는 분명히 있는 마필. 이게 유승환 기수가 거의 적인 기수죠.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위군으로 올라오면서 조금은 힘겨운 모습, 여기가 한계가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현 군의 뭐 아주 강편성만 아니라면 언제든 좀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인기마 두 마필이죠. 자, 4번마 세일에는 이제 올해 6월 달이었죠. 경기도지사배에서 깜짝 우승을 하면서 인기마 반열에 오른 그런 마필인데 그 다음부터는 행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편성은 강한 데서 많이 싸우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특징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8번만 날아올라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도 하거니와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고 중간에 밀고 올라오면서 앞선을 진행하는 마필인데, 자 1800m 경주거리도 어쨌든 이 마필이 직전에 소환은 하기는 했지만 편성은 좀 세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주에 이 날아올라가 자리 잡기가 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좀 안게이트 쪽에서 좀 빠르게 경주를 진행시킬 그런 경주거든요. 뭐 1번마 KN 골드킹이나 2번마 시클 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르게 경주를 진행시킬 거고, 여기에 외곽에 10번마 만대로가 좀 앞선으로 가버리게 되면 8번마 날아올라가 포지션 잡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날아올라의 기본적인 능력보다는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높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제외하려고 합니다. 결국 인기마 중에서 4번마 세일엔 8번마 날아올라 이 두 마필은 저는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제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7번마 걸작원입니다. 자, 이 마필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기는 하죠.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아쉬움이 남고는 있는데, 대상 경주에 자주 출전했던 마필이고요. 최근에는 뭐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만대로와 같이 뛴 경주에서 어느 정도 마필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잊혀진 마필이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뚫고 나오는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마 걸작원의 이변 가능성도 보고 있고, 체외각에 있는 11번마 리버태양은 솔직히 이 마필은 강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강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임다빈 기수와는 호흡이 좀 잘 맞는 입마호흡이 좋은 그런 마필이고, 앞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근성을 가지고 올라오는 마필이 11번마 리버태양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11번마 리버태양은 제가 이번에 추천은 하는데 복승식보다는 삼복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만대로, 5번마 맥을데이, 7번마 걸작원,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리버태양,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1등급 전체 10마피 출전하는 1200m 단거리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만만치 않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 어쨌든 1등급의 단거리다 보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 여기에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다시 말하면 전개를 유리하게 탈 수 있는 마필들도 출전을 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보시면 2번마 빈체로 카발로, 4번마 포에버드림, 9번마 IM짱, 10번마 어서마를해,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솔직히 이 9번마 IM장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실질적으로 좀 승군전은 아니죠. 승군전에서 한번 2등급에서 한번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3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행심사 모습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결국 이 9번마 IM장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10마필 중에서 저는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전개를 제외하고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9번마 IM장은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는데 장기 휴양이기 때문에 과연 경주 적응 능력 거기에 1200m 단거리 이 승부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왜냐하면 IM장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발빠른 흐름을 휴양하고 휴양 복귀전에 나오는 마필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점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IM장의 이름이 딱 나왔을 때는 이 마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뒤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뒤로 돌리지는 못하는데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마필은 현장에서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병권 정도로 추천을 할 생각이고 2번마 빈체로 카발로가 직전에 이제 국제신문배에 출전하기 위해서 부산에 갔었죠. 그런데 선행을 못 갔습니다. 선행을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함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빈체로 카발로라는 마필은 지금까지 보면 원래 하이군 쪽에서 있을 때는 완전한 선행마였고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는 전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걸음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마필이고 거기에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경주 1200m 경주기 때문에 저는 조제로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경주를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2번마 빈체로 카발로가 조금 초반 승부를 하겠다라고 나오면 제일 불리해지는 마필이 전 체외각에 있는 10번마 어서마를 합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었죠. 1200에서 5번 게이트 선행을 나와서 우승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다라고 보는데 이번 경주는 그런 전개가 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번마 어서마를 해가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압도적 순발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외곽을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적 손해를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인기마인 4번마 포에버 드림은 근성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마필들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거기다가 뒷걸음이 그렇게 막판 탄력이 죽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번 경주에 보는 마필은 1번마 리얼마, 8번마 승부사입니다. 1번마 리얼마는 직전 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이트 2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상규 기수가 지난번에 상당히 리얼마를 잘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한 번 더 노릴 수 있고요. 8번마 승부사는 이제 마필이 옛날에 그 기대치가 있었던 그 마필의 능력만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언제든 승부가 되는 마필. 그러니까 장거리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장거리는 모르겠는데 단거리에서는 언제든지 승부가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빈체로 카발로, 1번마 리올마, 8번마 승부사,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IM짱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